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0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아주 재밌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와 QT,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연준의 QT 현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요.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QT 현황은 소마라고 하는요,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MBS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계정이 있는데요. SOMA, 이 소마 계정에서 이 현재 연준이 보유한 국채 MBS가 어느 정도 감소했나를 보면요. 이건 매주 수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대략 8조 4천억에서 지금 한 7조 9천억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략 한 보면은 4,310억 달러 정도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애초에 연준이 약속한 즉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950억 달러씩 월 950억 달러씩 감소시키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걸 보면요. 먼저 국채 요거는 600억 달러씩 감소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또 MBS가 있는데요. 요거는 350억 달러, 즉 월 950억 달러씩 감소시키기로 했는데, 여기 이 파란 게 국채예요. 그럼 국채는 단위가 10억 달러니까요. 600억 달러씩 아주 잘 맞춰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가려면은 이 오렌지색이 이만큼 와줘야 되는데, 즉 MBS가 대략 한 반 정도 또는 그 정도를 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을 채울 때도 있고, 그래서 대략 보면은 현재 한 몇 개월간에 그걸 보면은 대략 월 800억 달러 수준에서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년이면은 대략 1조 달러에 해당하겠죠. 1조 달러 정도 줄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월은 아직 다 안 갔는데요. 보통 MBS나 또 국채가 감소하는 게 15일하고 그 월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했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M2라는 거 있었죠. 이게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죠. M1도 있고 M2도 있고 M3도 있고 한데요. 보통 M2를 많이 보는데요. M2의 증가량이 마이너스로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M2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최초로 연도별로 M2가 최초로 감소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한번 M2가 왜 감소했는가 요 기사로도 썼었고, 또 유튜브로도 한 방송을 만든 게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M2 감소의 원인,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월러 연준 이사가 새로운 QT를 얘기를 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가 쏘아올린 새로운 QT 개념, 뭐 이렇게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요거는 1월 20일에 외교안보협회 연설인데요. 굉장히 길었어요. 대략 1시간 정도 분량을 차지했는데, 물론 이제 연설을 한 10몇 분 정도 하고 뒤에 앵커의 질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중들의 질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핵심은 영래포 RRP라고 하죠. 영래포 잔고를 지급준비금하고 통합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지급준비금이 뭐 예를 들어 3조고, 그 다음에 영래포 잔고가 2조라면은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 지급준비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전제하에서 금리 인하를 현재 시장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작년 12월에 발표한 연준의 SEP죠. 이게 경제 전망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는 내년에 올해까지는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뭐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얘기는 금융 통화적으로 보면 완화 정책이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 QT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금리 완화와 QT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이 RRP 영래포 잔고가 감소해서 그게 지급준비금이 지금 현재 감소 추세에 있죠. 그런데 영래포는 여전히 뭐 한 2조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2조 달러 정도 영래포 이 규모가 있는데 얘도 같이 감소함으로써 지급준비금 감소의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게 제일 큰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은 뭐 아주 간단해요. 초과 유동성, 영래포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에 초과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은행이 원치 않는 유동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연준이 그 유동성을 빌렸다가 그 빌린 만큼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그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거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준이 QT를 하면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막 여기저기서 찾으러 이제 확보하러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은행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금 금리를 인상하면 된다. 그러면은 RRP에서 은행으로 예금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지급준비금의 급속한 감소가 RRP로부터 이게 보충이 되기 때문에 큰 그 문제 없이 이게 QT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제가 간단히 뭐 감히 논평을 한다면은 요 얘기는 밥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얘기랑 똑같지 않나. 사실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자, 그 지급준비금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보기 위해서는 LCLO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Lowest Comfortable Level of Reserves. 그러니까 가장 이 적으면서 뭐 안정적인 이 지급준비금의 수준, 최소 안정 지급준비금의 수준이 얼마냐? 이건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월러 이사의 얘기에 의하면 월러 이사는 GDP의 한 10% 정도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는 뭐 GDP의 8%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대략 한 10% 정도 잡으면은 지금 한 미국의 그 GDP가 25조 달러니까요. 대략 2.5조 달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뭐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제 현재 그냥 대략 기준을 2조 5천억 달러 요거로 보자는 거죠. 요거가 이 LCLOR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지급준비금이 얼마 있느냐? 연준 데이터를 보면은 현재는 3.1조가 있습니다. 3.1조 달러가 현재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러면 요 차이는 0.6조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6천억 달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현재 수준으로, 현재 속도로 연준이 그 QT를 하게 되면은 대략 월 800억 달러씩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6천억 달러 지급준비금만 봤을 때 6천억 달러가 다 소진되는 거는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현재 속도로 나가면은 예상 QT 종료. 왜냐하면 QT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 LCLOR을 이 밑으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올해 8월 또는 9월 이때가 QT가 종료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QT 조기 종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시장도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 거고요. 월러 이사의 결국 한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지급준비금만 볼 게 아니라요. 여기에 지급준비금의 RRP 영래포 물량도 같이 더해서 보도록 하세요. 아까 지급준비금이 3.1조, 그 다음에 RRP는 한 2.1조, 2조 정도 이렇게 현재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개를 합하면은 한 5.1조 달러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LCLOR을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한 수평선인데요. 여기 2.5조입니다. 그러면 그 영래포 그게 더해지니까 현재 이 여유분은 2.5조가 돼요. 그리고 현재 속도로 QT를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2년 6개월은 더 계속 QT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월러 이사가 했던 얘기에 모든 것들이 이제
아구가 딱 맞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800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월 800억 달러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이제 남은 여유가 지금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예, 이게 한 2.5조 달러 이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요거 하면은 대략 한 30개월이니까 한 2년 6개월, 2년 반 정도는 계속 큐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 지나면은 일단 연준이 본 것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SEP죠. 경제정론 보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면은 큐티를 안 할 거냐, 또는 현재 속도대로 한다면은 올해 8, 9월이면은 큐티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LCLOR 때문이죠. 가장 안정적으로 최소 안정적인 이 수준의 지급준비금 수준이 올해 8, 9월이면 이게 이제 터치를 하니까 그거 닿게 되니까 그 이유는 큐티를 조기 종료하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큐티 할 수 있는 RRP에서 이 물량들이 넘어오면 되니까 그걸로서 계속 할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올러 이사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한 답변이다. 즉,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그 RRP에 있는 돈을 예금 금리를 올려서 RRP에 있는 돈을 자금을 끌어낼 수 있다. 즉, 지급준비금으로 만드니까 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충격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6개월은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냥 금리 올리면은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원로 이사의 얘기가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면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들의 흐름을 보면요, 그게 뭐 레포 시장에 가서 대출하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레포 금리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가 않은 걸 보면요, 이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 경험은 어땠나?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예, 요거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요때 상황을 본 건데요. 자, 요 보라색이 레포 금리예요. 그 다음에 녹색은 RRP 금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금리가 대략 한 15 bps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보면은 연준의 RRP를 이용한 게 대략 한 요기니까 한 100억 달러도 안 되는, 평균으로 보면 50억 달러밖에 사용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레포 금리가 좋으니까 MMF에 있던 자금들이 지금은 RRP로 한 2조 가량 몰려 있는데, 그 자금들이 레포 시장에서 빌려주면은 15 bps를 돈을 더 벌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레포 시장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그거의 이유는 뭐냐? 레포 금리가 RRP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인 거죠. 최근은 어떤가요? 자, 이 RRP 금리하고 레포 금리가 거의 같이 가죠. 자, 그러면은 그냥 제일 쉬운 건 뭡니까? 그냥 RRP에다 그냥 연준에다 맡기는 게 제일 간단하고 쉽겠죠. 레포 시장 가가지고 또 그 자기한테 팔 사람 찾고 막 이러는 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RRP 잔고가 2조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아까는 100억 달러도 안 되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현재는 2조 달러에 가까운 거. 이거 보면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급준비금하고 영래포 관계에 있어서 영래포에 있는 돈이 지급준비금으로 일단 은행으로 예금으로 들어가면 그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래포 즉 RRP 금리가 T빌, 그러니까 단기 국채죠. 1년 미만의 이 만기를 가진 요거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T빌 금리는 보통 뭐 한 달짜리, T빌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크면은 당연히 돈이 글로 이동하겠죠.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 레포 금리보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래포 금리가 레포 금리보다 또 작으면은 원러 이사가 얘기한 대로 그런 아주 부드러운 그런 QT가 금리 인하와 QT가 동시에 병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연준은 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하고 RRP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 요거를 연준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스프레드가 과거에는 0.25였는데요. 현재 0.10으로 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스프레드를 확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RRP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RRP에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T빌. 요거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무부가 국가 재정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번에 1개월짜리를 발행할까? 아니면 30년짜리를 발행할까? 이런 거, 이거는 재무부의 소량이, 재무부의 소관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재무부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TV를 더 많이 이거를 발행을 하면은,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바이백 같은 개념이죠. 그 바이백으로 TV를, 즉 단기 국채의 금리 상승 효과가 생기니까 RRP에서 리저브로, 즉 지급준비금으로 옮겨가는 이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이 QT의 병행, 요거에 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이 전통적 통화 정책의 어떤 신조 또는 도구마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아주 큰 이 통화 정책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봤었는데요. 거기서는 금리 인하하고 QE 양적 완화가 같이 갔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완화 정책하면은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게 뇌리에 박혀 있는데요. 그리고 긴축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한 걸 보면은 금리 인상하면서 QT 양적 긴축을 또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QE랑 같이 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QT랑 같이 가는, 이게 일종의 도구마 같은 거였는데, 이번 원로 이사의 발언은 아니다. 그런 도구마를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이게 물론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시장은 당장 올해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 연준의 공식 입장은 내년부터니까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이게 QT하고 이거 병행이 즉 양적 긴축하고 병행이 가능하다.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현재 우리 생활에 비유를 한다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이제 보면요,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고, QE 양적 완화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저는 요거를 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이잖아요. 돈의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돈의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수요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 돈을 가격은 싸졌지만 그 양을 공급하지 못하면은 사실 그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적잖아요. 그런데 이 QE는 금리 인하는 돈의 가격을 싸게 해준 거고, QE는 그 양을 많이 공급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일종의 이제 내가 큰 불을 피우려는데 처음부터 이 장작에 불을 붙이지 않잖아요. 불쏘시개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거를 통해서 장작을 넣어서, 즉 연료를 공급해서 불을 크게 붙이는 거였는데,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 시장의 역대급 상승을 일으키고, 오히려 실물 경제는 연준이 그때 걱정했던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QE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연준의 고민은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게,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한 2% 정도에서 쭉 이렇게 형성된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연준은 그 당시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질 정도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원로 이사의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다 경험해 보니까 금리 인하하고 그냥 QT 이거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산 시장 또는 위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원로 이사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요를 올리겠다는 거죠. 실물 시장에서, 실물 경제에서 실물 경제를 부양하겠다. 실물 경제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 자산 시장은 좀 억제가 돼야 되겠다. 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게 주식 시장, 그다음에 채권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있겠죠. 이 자산 시장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뭐냐면 연료를 더 이상, 즉 장작 같은 땔감을 더 이상 공급하지는 않겠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앞으로 또 연준의 FOMC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연준의 FOMC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연준, 특히 월러 이사의 금리 인하와 QT를 병행할 수 있다, 요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